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뭔가 도식표 같은 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매수하고 여기 이제 수익을 뜻하는 그런 달러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이후부터 수익까지 가는 과정을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실라 그러는 것 같거든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서 어떤 루트로 수익이 나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채워가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가장 원하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잘 맞춰서 매수하고 사자마자 올라서 수익을 내는 이 검정색 동선이죠. 이거를 기본 동선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잘하고자 해요. 굉장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죠. 그 말은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제시한 거 아직 네모칸을 채우진 않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예요. 그럼 경우의 수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4분의 1입니다. 이 한 가지 비좁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사고 나서 사자마자 오른다? 이거 사자마자 오른다라기보다는 사고 나서 그냥 계속 올라.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오르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서 수익을 바로 취할 수 있는 그 짧은 동선이죠. 모두가 원하는 그 동선 맞습니다. 매수해서 계속 올라서 수익을 내는 이 경우의 수 한 가지예요. 확률적으로는 단순 확률로는 25%고 4분의 1의 경우의 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반대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계속 오름의 이 아닌 확률은 4분의 3이잖아요. 즉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단순하게 4번을 매수하게 되면 한 번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3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은 손실을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중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또한 실전에서는 꽤 높은 걸 수도 있어요. 4번에 한 번 오르는 종목을 골라낸다? 어느 정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건 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매수해서 관리해서 수익 내는 방법. 기다림과 관리는 둘 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해서 약간만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매수해서 관리해서 수익 내는 경우는 매수한 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서 그거를 수익 내는 경우. 관리해서는 그냥 마냥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 플러스 관리에 필요한 행동을 섞어줘야 되겠죠.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4가지 중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계속 오름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2가지나 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카드만 씁니다. 확률적으로 4분의 1이라는 카드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가지를 섞어주게 되면 4분의 3이 돼요. 그럼 75%까지 확률적으로 올라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기본적인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과거에 제가 히팅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히팅률도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를 맞춰내는 히팅률로 보게 되면 높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히팅률로 가게 되면은 단순 수치로도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75%.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실력을 늘리고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컨트롤 능력을 높이게 되면은 실제로 9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영역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식화를 했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죠. 그래서 하나의 길로만 계속해서 승부를 봅니다. 저게 이제 존재하는 걸 알지만 말 그대로 여기에는 이제 기다림이랑 뭔가 노동 같은 그런 관리가 들어가니까 저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얘를 계속 키워나가던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만 주식을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또 그게 또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네. 왜 굳이 또 기다리면서 수익 내는 것까지 해야 돼? 이거 안 하고서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심리인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이 도식을 준비한 게 맞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4분의 1에다가 지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4분의 1에다가 지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말은 단순하게 25%의 확률로 지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꾸준하게 무한대 값으로 지속 베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결국엔 사고 나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반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50% 확률이 안 되죠. 사고 계속 오름, 그래서 수익 내는 이 길 하나만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길 자체가 수익을 나는 길이 아니라 수익 낼 수 있겠죠. 그 순간적으로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길이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면은 두 개만 잡아도 50%까지 올라가고 세 개를 잡게 되면 7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존재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는 수익이 나겠죠. 설명이 됐을까요? 25%의 플러스와 75%의 마이너스를 이 행동을 지속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신이 돈을 손해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오랜만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편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언니님과 이제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의 생각을 좀 대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이 됐냐고 물어보시길래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실패 확률이 75%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우리는 이거를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조기에 빨리빨리 잘라내면서 여기에 실수가 쌓이고 실패가 쌓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최소화를 할 거예요. 빨리빨리. 왜냐면 우리한테 기다림이라는 옵션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바로 오르는 거는 거기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뽑아내는 거죠. 매번 할 때마다 여기에서. 근데 이게 계속 오르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만난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익절을 한다던가 손절을 한다던가 보합권에서 매도를 해서 손실 최소화를 시킬 건데, 왜 계속 이게 숫자가 3대 1이잖아요. 왜 3대 1의 비율로 실패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거를 균형을 우리는 이쪽으로 25%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균형의 무게추를 여기다가 둘 건데 말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기다림과 관리 이쪽을 끊어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확률은 75%가 맞고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순간 끊어낼 거잖아요. 끊어낼 거니까 마이너스를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맞죠. 25%, 75%가 맞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100번의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25번의 단순 수치입니다. 25번의 플러스가 나고 그리고 75번의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10번으로 축소하게 되면은 약 2.5번이고 이거는 약 7.5번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의 플러스의 기회일 때 7번의 마이너스를 상쇄하고도 이게 더 커야 되거든요. 플러스가. 예를 들면은 두 번 먹을 때 10%씩 통으로 두 번을 먹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씩 7번을 손절해도 마이너스가 커요. 그러면은 더 줄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2%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숫자 값이 지속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오르긴 오르는데 이 계속 오름에서 플러스 10% 이상을 올려줄 확률 값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오르긴 올랐는데 플러스 10을 넘어가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산 가격 대비 플러스 8%만 오르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거는 계속 오름으로 볼까요? 아닌 걸로 볼까요?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숫자 값은 떨어지겠죠. 자,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하락은 하락인데 조금이라도 개파락했어요. 아니면 내가 매도, 전량 매도 누른 순간에 호가 물량이나 뭐 이런 게 비어 있어서 실질 전량 매도 값은 세금 더해서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수치 값은, 확률 값은 올라갈까요? 늘어날까요? 올라가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숫자 싸움을 시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먹을 때 100% 수익 내서 나머지 진짜 9번 손실 보는 거를 그 한 번으로 만회하면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반복될 때 모든 시장에 통용이 가능하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게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초보자인, 경험치가 적은, 컨트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확률 낮은 방법을 했었을 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다 할 줄 안 상태에서 나중에 자신은 수익 극대화 값을 키우기 위해서 리스크를 올려서 이쪽에다가 수익 극대화 값을 높여주는 행동은요, 차라리 나아요. 그거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도 그 줄어든 확률에 대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초보자분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시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와닿는 게, 나는 그래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나는 초보자인데. 이거를 하는 건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 사가지고 막 대박 나는 사람들처럼 뭐 하나 잘 잡았고 대박 나는 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마치 자포자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정말 솔직히 주변에 이제 초보자인 분들이 주식을 그냥 이런 개념 없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 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면은 이해도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죠. 그 심리는 어떻게 보면 난 이거 못해. 그래 나 초보자인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심리 같거든요. 이 부분이 어려워 보이고 할 건 많아 보이고 어찌됐든 자신의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쪽은 뭐 하나 잘 걸리게 되면은 될 것 같은 거죠.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 이쪽은 노동이라는 특정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로또처럼 한 번 걸리면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진심으로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지의 원트, 운 그런 영역, 로또 당첨 같은 영역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노력의 영역으로 플러스를 창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 놓게 되면은 꾸준함이 가능하니까 이런 차이겠죠. 다시 좀 저의 정체성을 찾아서 어니스트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자면 당연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저도 이 유튜브를 진짜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주식을 막 10년 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험과 막 노하우, 어니스트님의 막 그런 더 깊은 노하우와 경험, 실력 이것들을 유튜브로 알려드리고 있고 설명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그분들을 좀 설득시켜서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되는 방향으로 길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당연히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참 어렵잖아요 이게. 언니님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막 듣는 분들이 그래 그렇지 나도 이렇게 막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갑자기 신세한탄처럼 됐는데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상. 저희는 저희대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눈에 보이고 귀가 열리는 거는 어느 정도 넘어짐을 경험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 파트 같거든요.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길동은 매수해서 계속 오르기만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요 과정을 꿈꾸지만 현실은 이게 더 많죠. 계속 오름을 꿈꾸지만 현실 속에서는 계속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가든 간에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두 가지 길로 다시 나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게 여기서는 퇴장과 아니면은 인정. 무슨 말이냐면은 퇴장이라 함은 주식시장 안 해. 주식은 나랑 안 맞아.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가시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로 계속 나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면서 다시 또 재입장을 하곤 하십니다. 꽤 많이 봤고요. 그게 아니라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지금 이 방법은 뭔가 잘못됐어. 내가 변화를 해야겠어. 인데 이 인정의 단계에 오게 되면은 제가 하는 이 영역이 보일 거예요. 결국에는 이 중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더 수월하게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한 끗발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어떻게 하면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의 가장 근접한 해법은 이걸 경험시키는 거군요. 스스로 만약에 저거를 경험해서 깨닫거나 아니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보고 훈련시켜 보면서 느낀 바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 흔히 말해서 찍어 먹어봐야, 경험해봐야 인정하는 사람. 나쁜 뜻이 아니라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로 스스로 넘어져 봐야 그 다음에 이게 보일 거고요. 간접 경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된다더라 그 얘기를 토대로 사고의 전환을 꽤 합리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성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찍어 먹어봐야 제가 온몸으로 체화해야 이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경험해보면 압니다. 되게 말은 쉽게 들리지만 이 과정이 내가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5년, 7년, 10년도 가거든요.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지금 이게 아니라 기다림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오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문제고 그 깨닫는 것까지의 시간과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손실이 좀 치명적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려워요.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기다림과 잠식을 구분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 잠식으로 가기 전에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왜 모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방법적인 걸 모르고요. 두 번째는 방법적인 걸 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그거를 감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컨트롤 미숙도 있고요. 능력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관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하는 관점. 내가 좋은 주식을 샀고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샀는데 지금 이게 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다리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분은 지금 뭐 기다림 관리 뭐 계속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오르는 과정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몇 프로 찍혀 있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그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걷게 되는 두 가지 길에 내포되는데, 계속 오를 거 기다리면서 손절 빨리빨리 치면서 하다가 계좌 녹이는 케이스와, 아니야 주식은 기다리면 올라 하고서 존버 타다가 계좌 잠식되는 케이스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이 두 가지가 혼합 짬뽕 돼가지고 막 오락가락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쵸. 계좌는 계좌대로 녹았는데 잠식은 잠식대로 되어 있는 그런 계좌도 참 많죠. 여기서 저희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존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관리하는 존버예요. 이 관리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해요. 당연히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관리를 해서 풀어낸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니님이 지금 관리하는 존버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존버하는 그런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아닌 거라는 거를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 네 가지를 다 잡죠. 물론 이 세 가지에서는 다 수익을 냅니다. 네 번째 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고 이 위에 세 가지 케이스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다시 바꾸면 이것도 관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는 건데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약간 그게 말이 돼요? 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패라 할지라도 관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패라고 해서 상패 종목을 무슨 죽은 종목을 살려낸다 이게 아니라, 계좌 안에서는 상패 종목이 나오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진짜 10,000번 중에 한 번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좌가 깡통을 차면 안 되겠죠. 계좌 깡통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성장 동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력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서 해결을 한다. 상패일지라도. 이 말씀이시죠? 네, 그거 상패 하나 당한 걸로 증시에서 퇴장당한다. 나는 전 재산 몰빵해서 상패 한 번 당했더니 이제 쪽박 차가지고 깡통 찼다.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좌의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당연히 심각한 상황이 안 나와주는 게 가장 좋지만, 꾸준하게 투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진짜 치명적 변수를 언젠가 10,000번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가 포인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 자체는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시켜주면서 특이한 변수를 맞아서 내려앉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좌, 이런 형태의 모양새를 갖춰 나가야 된다.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이게 안 나오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일부러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어쩌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계좌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겨내는 기본 원리는 기본적으로 확률값 자체를, 계좌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녹화 환경이 오늘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반론이 있죠. 아,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큰 돈은 못 벌겠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뭔가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큰 돈 못 버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그냥 이런 거 잘 잡아서 한 번에 점프 빡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한 번에 점프 빡 그런 거는요 없어요.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식이 매일매일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 안에서 이것들이 계속 혼재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건 뭐 난 로또 맞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다르지 않아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게 큰 돈 못 버는 거다? 이것도 엄청난 오해죠. 이거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우상향 시킬 수 있다라는, 내 자산을 우상향 시키는 방법을 안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괜찮게 주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유튜브에서 정말 공짜로 알려드리는 건데,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영상들 꼼꼼하게 보시면서 오늘 얘기했던 거를 틀로 잡고
살을 하나하나 붙여 나갔으면 좋겠고요. 영상만으로 부족해요. 이게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면서도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내 경험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해도 다 그게 무용한 것들이 될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올바로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는 투자 클럽을 하고 있죠. 예전 클럽에 관련된 설명을 한 영상들도 몇 개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 어니스트랑 머니버디가 이런 것들도 하는구나 하고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이 있다, 나는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분들이 입을 모아서 좋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 클럽에 관련된 영상이나 뭐 신청서 관련된 것들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을 보시면은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